현대에 이어 신세계도 이번 주 광주 복합 쇼핑몰 투자 유치를 공식화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대환영이라면서도 국가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2년 전 집중호우로 무너진 담양 어사천이 계속 방치되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준공됐지만 유해물질 논란으로 5년 동안 멈춰섰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이 대법원 판결로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 속에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소와 육류 등 안 오른 먹을거리가 없다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에 이어 신세계그룹이 이번 주 광주 복합 쇼핑몰 투자를 공식화합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투자 의향은 대환영이라면서도 국가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전방, 일신방직 부지의 가칭 더현대 광주 입점 의향을 밝힌 현대백화점 그룹. 신세계그룹도 이번 주 복합 쇼핑몰 투자를 공식화합니다. 지난 2015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입니다. 기존의 백화점과 터미널 부지에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의 반대로 유치가 좌절됐던 복합 쇼핑 공간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에 이어 신세계까지 대형 유통기업들의 러브콜이 잇따르자 강기정 광주시장은 복합 쇼핑몰 유치는 자본가 기업의 논리에 따라야 한다면서 복수의 복합 쇼핑몰을 유치할 가능성을 다시 한번 내비쳤습니다. 다만 국가주도형 복합 쇼핑몰이 돼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복합 쇼핑몰 유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국가의 지원이 선제된다면 광주시는 빠른 행정 절차로 응답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강기정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공언해온 복합 쇼핑몰 6개월 공약의 실현 여부가 결국 정부의 지원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투자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는 건 대환영이고요. 대신 이제 대통령께도 말씀드렸고 제가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도 또 추경호 부총리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업은 국가 주도성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새롭게 꾸려질 민선 8기 조직도에 복합 쇼핑몰 TF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오는 18일 여당인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가주도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현대백화점그룹이 입점 의향을 밝힌 광주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 계획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유감을 전했습니다. 전방 일신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사업자가 도시계획 변경 협상 제안서를 광주광역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합 쇼핑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핑계로 개발 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발표부터 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자칫 6개월 기한을 정해서 접근하면 졸속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할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담양 어사천은 집중호우로 하천 제방이 무너져 2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폭우 때마다 제방이 계속 무너지면서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담양군 가사문항면에 있는 어사천. 제방이 무너져 내리면서 땅 곳곳이 움푹 꺼졌습니다. 2020년 8월에 그 큰 홍수가 와가지고 그때 제방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2021년에도 또 홍수가 왔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홍수 때도 보면은 더 무너지면은 이제 다 이제 손실이 되니까 이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지난 2020년 8월 초 집중호우로 인해 제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해인 2021년에도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하천의 물이 범람해 이렇게 제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0m 정도의 제방이 유실된 후 매년 침식이 계속되자 불안한 주민들은 담양군에 복구 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방은 무너진 채 2년 동안 방치됐습니다. 또 예산 여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저희들이 당장은 피해를 우선 더 급한 데가 있다 보니까 당장 못 했는데 가사문학면 의사청 하류부도 저희들이 하반기에 예산 여력을 파악하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담양구는 올 하반기에 제방의 일부를 복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집중호우가 우려되는 7, 8월이 지난 9월이 돼서야 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여름철 집중호우가 반복되고 있지만 지자체의 무관심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2017년 준공됐지만 유해물질 논란으로 5년 동안 멈춰섰던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나주시가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했는데 주민 반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임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시가 SRF 열병합 발전소에 대한 사업 개시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나주시의 SRF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 거부 처분에 대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발전소 가동 부분에 있어서 법적 제약이 있다고 본다면 이제 법적 제약마저도 이제 풀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조만간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상업 발전에 들어갑니다. 사업 개시해도 된다는 얘기니까 의사결정은 본사하고 경영지 측에서 결정하시죠. 지난 3월 말부터 시험 가동 중인 나주 SRF 발전소는 고용연료 공급처인 청정빛고울의 연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대로 상업운전 시동을 걸 예정입니다. 법적 행정적으로 발전소 가동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습니다. 나주시와 난방공사, 청정빛고울 간 손해배상 소송 등 진행 중인 소송만 7건에 달합니다. 또 생활쓰레기를 원료로 하는 SRF 발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지역민 반발도 풀어야 합니다. 준공 5년 만에 정상 운전을 앞둔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가 투명하고 철저한 환경관리 속에 지역 간 갈등과 우려를 해소하며 정상 가동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계속되는 물가 상승세 속에 소비자는 물론 판매자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채소와 육류 등 안 오른 먹거리가 없다는 말이 어느덧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보러 나온 손님들로 북적이는 광주 양동시장. 채소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급등한 가격 때문에 구매를 주저하기 일쑤입니다. 몇 바퀴를 돌았는데 저렴한 게 없어요. 이전하고 지금 장마 후하고 엄청 차이가 많이 나고 근데 시장 보기가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조금씩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양동시장의 배추 중품 한 포기 가격은 4,000원. 1년 전에 비해 25%, 평년보다는 36%나 뛰었습니다. 상추도 1년 전보다 52%, 평년에 비해 54% 올랐습니다. 고온과 장마 등 날씨의 영향으로 상품성이 떨어진 점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배추가 비 맞고 상처가 생기니까 오다가 무르거나 썩은 경우가 있어요. 무른 것까지 감안하고 팔다 보면은 저희가 들어오는 가격보다 아무래도 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껑충 뛴 육류 가격도 장바구니를 더욱 가볍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돼지고기는 1년 전보다 22%, 수입 쇠고기는 29% 가까이 올랐습니다. 소비자들 물어보고 가신 분도 많고 또 다 오셨다가 가격 보시고 아마 그냥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식당에서는 음식 가격을 올려야 하는지 고민이 깊습니다. 물가 같은 신경 안 쓰고 음식에 이제 편하게 제공하고 맛있게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게 물가 때문에 그 전보다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오르지 않는 것이 없는 물가 고공행진 속에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쌀값 하락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영암 미국 처리장을 방문해 벼 재고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통암 미국 종합 처리장 등을 위한 전라남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쌀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성이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며 편의점에서 수십만 원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광주 금호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남성이 다른 시간대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행세를 하며 실제 아르바이트생을 속인 뒤 편의점 금고에서 20만 원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편의점과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도주한 남성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바다에 정박 중인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목포 해경에 따르면 오늘 오전 6시 49분쯤 무안군 도립호 칠산대교 인근 해상에 정박 중이던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헬기 1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긴급 방제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박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출량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소방호스 분사노즐 수백 개가 도난당한 데 이어 광양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최근 관내 아파트 단지에서 옥내 수화전 관창 분실 조사를 벌여 20개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광주에선 북구의 한 아파트 등 7곳에서 관창 527개가 없어졌고 이 가운데 절반이 고물상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민선 8기 첫 추경에서 8,92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예산 10조 470억 원보다 8,920억 원이 늘어난 10조 9,39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 등 지역 경제 활력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1조 2,382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 등으로 편성됐고 코로나19 대응과 취약층 지원, 교육시설 개선 등의 사업들이 반영됐습니다.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예산 4조 3,330억 원 대비 28.6% 늘어난 5조 5,712억 원입니다.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가 전반기 의장에 정무창 의원을 선출하고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9대 전반기 의장에 단독 후보로 출마한 정무창 의원을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선출하고 심철희 의원과 이귀순 의원은 각각 제1, 제2 부의장으로 의장단 선출을 마쳤습니다.